안녕하세요. 회계로 이해하는 세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진석 회계사입니다. 블로그 글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실무진 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한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진 분들을 위한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명 정도의 실무진 분들이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얻고 계십니다. 제 글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고 오픈 카톡방은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를 설명하는 이진성입니다. 오늘부터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실무진 분들이 현금 흐름 정산표를 처음 보면 이게 어떤 원리인지 어떻게 검증이 되는 건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현금 흐름 정산표를 같이 작성해 보면서 직접 해보시면 현금 흐름 정산표의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작할 글은 제 블로그에서 별도 현금 흐름표 작성 실무 기초 글입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대부분의 실무진 분들은 외감 대상 회사에 근무 중인 실무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 정산표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수식이 잘 짜여진 현금 흐름 정산표가 있다면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현금 흐름 정산표를 작성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리를 알아야 왜 이렇게 작성되는지에 대해서 남에게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중 BSPL, 자본변동표, 주석 등은 발생 기준으로 작성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현금 기준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분계는 발생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발생 기준인 재무제표를 현금 기준으로 전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현금 흐름 정산표를 이용해서 보통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작성 기준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죠. 기준서에서 영업활동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감사했던 100%의 회사들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간접법으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직접법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직접법은 뭐고 간접법이 무엇이냐 궁금하실 거잖아요. 직접법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각각 표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차입금을 빌렸으면 차입금 관련 현금 유입, 갚았으면 차입금 상환 이렇게 각각 표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재무활동도 간접법으로 표시를 한다면 차입금의 증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간접법은 유입과 유출을 구분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조정 자산부채 변동을 가감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항목별로 직접 유입과 유출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제거해서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재무제표가 반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반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반기순이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이 뭐냐면 비현금 흐름 관련 비현금 비용, 비현금 수익을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은 현금 흐름과 관련이 없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의 수치, 이자의 지급, 배당금 수입, 법인세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는 하지만 직접법으로 표시를 하라고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닌 직접법으로 별도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다 작성이 되고 나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이런 식으로 취득 처분 각각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활동 역시 차입, 상환, 지급, 증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서에서 직접법으로 작성을 하긴 하지만 회전율이 높다든가 이러면 증감으로 표시를 해도 괜찮다고 허용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기 차입금의 순증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기준서에서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서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끝나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후에 외화 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이 있고요. 그러면 위에 총 4가지를 더한 금액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가 되고 기초 현금 흐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 감소를 가산하게 되면 기말 현금 흐름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이렇게 되고 이제 간접법 현금 흐름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합니다. 당기순이익만큼 현금이 전부 들어왔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발생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발생기준에는 비현금 비용과 비현금 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기준으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비현금 비용과 비현금 수익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90원인데 감가상각비와 외화환산이익은 비현금 비용과 비현금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당기순이익에서 제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가상각비는 차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서는 가산을 해야 감가상각비가 제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가산해 줍니다.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순이익에 플러스로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외화환산이익을 제거하려면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00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00원은 뭘까요? 매출이죠. 매출은 현금 흐름이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다시 매출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당기순이익에서 비현금 수익과 비현금 비용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은 가산을 해주고 수익은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2번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 다시 설명을 해보면 감가상각비는 비현금 비용입니다. 분계를 보면 감가상각비 100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분계에는 현금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 분계에 현금이 없고 비용만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비현금 비용으로 부릅니다. 비현금 비용을 당기순이익에서 조정을 하려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플러스로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비현금 비용과 마찬가지로 비현금 수익도 당기순이익에서 같은 논리로 조정해줘야 합니다. 매출 채권 100원, 외화 환산이익 100원이 발생했을 때 이 분계를 보면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서는 마이너스로 차감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비현금 비용은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비현금 수익은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로 반영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당기순이익에서는 투자활동, 재무활동 관련 손익을 조정해 줘야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같이 투자활동 관련 손익도 제거해 줘야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현금의 유출입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차감 또는 가산해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당연히 현금이 있죠.
분계를 보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관련 분계를 보면 여기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중인데 투자활동, 재무활동 관련 손익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거는 투자활동으로 가야 되고 재무활동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뿐만 아니고 투자, 재무활동 손익도 같이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 마치고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현금흐름표 작성 실무 채권 채무 조정입니다. 자, 채권 채무 조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를 처음에 공부할 때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변형을 하면 아래처럼 변형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산의 변동은 부채의 변동 플러스 자본의 변동입니다. 그러면 또 아래처럼 변형이 가능하죠. 자산을 분리를 하면 자산 안에는 현금의 변동이 있을 것이고 현금 외에 기타 자산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현금의 변동만 남기고 기타 자산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또 변형이 되겠죠. 현금의 변동은 그러면 현금 흐름이죠. 현금의 변동은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은 부채의 변동 플러스 자본의 변동 마이너스 기타 자산의 변동입니다. 또 자본을 쪼개면 수익과 비용으로 분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현금흐름표 공식은 이게 최종 공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왜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이 감소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자, 이 공식을 보시면 왜 그렇게 되는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다시 설명드리면 자산의 변동은 부채 플러스 자본의 변동이다. 그러면 자산은 현금과 기타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금 흐름만 남긴다면 부채의 변동 플러스 수익 빼기 비용 빼기 기타 자산의 변동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로 다시 넘어와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 시 채권 채무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다수의 매출 거래를 통해 현금이 회수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매출이 발생했죠. 매출이 발생하고 현금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고 또 매출 채권을 회수해서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분계를 요약하면 아래처럼 순액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매출 채권이 300원 증가했고 매출이 300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100원을 회수해서 매출 채권 100원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은 순액으로 200원이 증가했죠. 현금 흐름표 작성 시에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뭐죠? 이 노란색 쳐져 있는 현금 100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나머지 계정들을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역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금의 변동은 매출 빼기 매출 채권으로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위 요약 분계로 예를 들어보면 현금의 100원 증가는 매출 300원 발생했고 매출 채권 200원 증가했다. 그러면 이 순액인 1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출 현금 흐름 따로, 매입 현금 흐름 따로, 기타 지급, 기타 유입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계산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 플러스 비연금 비용 빼기 비연금 수익 그리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관련 손익을 조정을 하고 빼기 영업활동 관련 자산 플러스 영업활동 관련 부채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저기 위에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등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이미 매출과 매출원가, 판관비 등 모든 손익이 반영된 결과이잖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라고 제가 특정해서 알려드렸는데 유형자산 등은 조정되면 안 되냐? 맞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한 등식이므로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 부채만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의 변동금액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 자산들의 변동은 투자활동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금 등 투자활동 관련 미지급금 또한 포함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미지급금 전체 변동액을 영업활동으로 반영하면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활동 관련 미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미지급금의 변동을 반영을 하게 되면 틀린 겁니다. 자,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직접법 현금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심플한 예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